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여러분, 문학계가, 아니, 대한민국이 들썩일 일이 일어났죠. 바로 우리의 한강 작가님이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타셨습니다. 꺄! 저도 노벨상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사우스 코리아라고 들려서 하고 있다가 한강 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육성으로 소리를 질렀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강 작가님 작품 너무 좋은 거 이미 알고 있고, 또 노벨문학상 시즌마다 많이들 응원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설마 그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어림짐작했었던 것 같은데,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예상 밖의 일은 아니지만 정말 깜짝 놀랄 경사죠. 제가 정보라 작가님 작품 번역하신 안토너님의 에세이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문학이 정말 번역하기가 까다롭다고 해요.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좀 미묘한 뜻들이 정말 번역하기 어렵고 특히 한강 작가님이 잘 다루시는 뭐 슬픔, 허무, 비통함 이런 것들은 또 더더욱이 번역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역시 좋은 건 누가 읽어도 좋은가 봅니다.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또 작가님의 작품들 리뷰들 많이 올려주시는데 저도 이 축하의 흐름에 동참하고자 잠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작년 윤포세가 상을 탔을 때랑은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뭐 공중파며 여러 곳에서 한강 작가님의 다큐멘터리, 인터뷰, 작품 소개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는 뭐 어떤 작품을 소개하기보다는 작가님이 뽑으신 제일 먼저 읽어봤으면 한다는 작품과 또 나름의 한강의 팬으로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눠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용 스포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거고 또 무조건 읽어보실 것 같아서 같이 감상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느낌과 생각들도 댓글로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타시고 노벨상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 중에 가장 먼저 읽혔으면 한다고 하셨던 작품이 바로 요 작별하지 않는다인데요. 다행히도 작가님의 가장 최근작이기도 해서 저도 기억이 가장 생생한 작품이었어요. 저는 한강 작가님이 이 책을 뽑으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작가님의 그런 작가 내공이 정말 많이 응축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벨문학상의 선정 이유이기도 했던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인 산문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장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 바로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적 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이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로 대표되는데 저는 전작보다 이 작품이 조금 더 문학적으로도 풍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작품에서는 경애와 인선,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경애는 소설가인데 광주 학살 사건을 소설로 쓴 이후부터 악몽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끊기고 죽음까지도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인선은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의 자녀인데요. 인선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가슴 아픈 사건들의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영상을 만들어 왔고 지금은 목수로 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에 대해서 맞설 수 있고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인 듯 보이죠. 그런데 저는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인선 역시도 역사적 사건에 대한 피해자였고 경애처럼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고통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비록 내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자녀였던 인선에게도,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는 경애에게도 그 고통이 전달되고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끊어낸다 이런 식의 어떤 기억이나 사실을 뭐 없앤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겪은 일이기에 그 영혼의 고통이기에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된 것도 너무 좋았던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한다면 아마도 눈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작별하지 않는다가 문학적으로도 풍성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온 감각을 다 느낄 수 있는 문장 때문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눈을 예시로 해서 말해보자면 이 눈이 차갑게 표현되기도 하고 포근하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리고 눈이 바람에 휘날리는 장면이 있기도 하고 살살 내릴 때도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한 메타포처럼 눈이 표현되는데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각적인 문장으로 잘 녹아져 있어서 굉장히 풍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강 작가님이 시도 많이 쓰신 분이라서 그런지 시적인 문장들이 소설 곳곳에 있어서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가 정리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작가님의 작품을 해석한다기보다는 그 작품 자체를 느끼시면서 읽어가시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그냥 그 인물들의 감정과 그 인물들의 대사, 그리고 그 주변의 것들을 묘사하는 문장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시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 바로 히라버 시간인데요. 히라버 시간이 단행본으로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디 에센셜 한강편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디 에센셜에는 히라버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단편 2편 그리고 시, 작가님의 에세이까지 읽어보실 수 있어서 한강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으로 더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인 히라버 시간은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와 말을 잃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둘의 이야기가 서로의 시선에서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영화 뷰티 인사이드 느낌의 영상미에 나레이션이 섞인 영화로 만들어져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하튼 남자는 한 아카데미에서 히라버를 가르치는 강사이고 여자는 그 수업을 듣는 수강생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둘이 겹쳐지는 내용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둘의 아픔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경 이야기가 저는 더 이 소설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도 이와 상응하게 뭔가 이렇게 좀 억지스럽게 맺는 위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배려 같은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배려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태도잖아요. 이 두 주인공도 서로가 만나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기보다는 그 아픔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그 모습 그대로 서로에게 기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다른 작품들의 인물들보다 조금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물들의 고통을 너무나도 섬세하게 그려내는 문장들이 마음을 울린다는 점이었는데요. 사실 그 인물들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기보다는 '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멋지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뭐 우아하는 문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 주인공의 대사인데요. "시간이 흐르면 그의 목소리가 더 잦아든다. 내가 볼 수 있는 건 오직 꿈에서 뿐이겠지요.
어느 순간부터 그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었는지 잊은 것 같다.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장미. 수박을 반으로 가르면 활짝 꽃처럼 펼쳐지는 붉은 속. 연등회 날밤. 눈송이들. 옛 여자의 얼굴. 그때는 꿈에서 깨어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꿈에서 깨어나 세계가 감기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꿈에서에서 봤던 것들이 이제 세상이 되고 눈을 떴을 때에는 세계가 감긴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멋진 표현들이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사를 쭉 읽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어떤 시 형식의 글을 읽어보시면 정말 이 작품을 안 좋아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밑줄을 하나도 안 그었어요.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모든 문장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밑줄을 긋지 않았습니다. 작가님의 대표작들이 조금은 무거운 편이잖아요. 그런데 약간은 서정적인 글도 잘 쓰신다는 거. 그래서 앞전의 작품들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히라보 시간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받으시면서 한강 작가님 책이 품절 현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점 앞에 오픈런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여튼 이 한강 작가님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 문학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이 아니고 다다음이 되겠네요. 다다음 영상에서 요 근래 읽은 한국 문학 중에서 좋았던 것들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작가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너무나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도 많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축하드려요.